요즘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공직자, 특히 현재 국회의원들의 비리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많은 갑질, 비리 의혹이 나온 가운데 청문회까지 할 예정인데요. 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말 정확하게 묻고 이해 후보자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면서 비리의 전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에서 8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주택이라는 것,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은 청약 신청을 하려면 정말 또 조심하여 잘못된 서류나 거짓 증명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서민은 대부분 진실된 사실만으로 청약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지도자, 그것도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었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직책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무를 맡고자 하는 사람이 거짓과 술수로 살아왔다면 이건 너무 허무한 국민 기만이 아닌지요. 청약은 운이 아니라 규칙과 증빙으로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장남의 위장미용과 세대 유지로 청약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류로 진실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야 할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남의 혼인 관련 질문입니다. 장남의 혼인신고일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리고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중요하냐면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인정은 가족관계와 세대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여부는 분위기가 아니라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부 실제 혼인으로 갈립니다. 확인 자료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 접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식은 했지만 신고는 나중에 했다와 같은 변명을 한다면 청약 제도에서는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고 중요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겠지요. 둘째, 위장미혼 의혹의 핵심입니다. 청약 가점 산정에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했습니까?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포함했다면 어떤 근거로 포함했습니까? 이 부분은 가점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면 당첨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는 청약신청서 원본가점 입력 내역 포함 가점, 산정표 제출한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목록입니다. 셋째, 세대 분리와 세대원 유지 문제입니다. 장남은 청약 당시 부모 세대의 세대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같이 살았느냐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입니다. 확인 자료는 주민등록 등 본초본 주소 변동 포함입니다. 주소 변동이 언제,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위장 전입 의혹을 정면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청약 기준일 전후로 가족의 전입 전출이 있었다면 그 전입은 실거주 전입이었습니까? 아니면 요건 충족 목적의 형식 전입이었습니까? 부정청약 논란에서 위장 전입은 늘 핵심입니다. 확인 자료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통신 전기가스 사용 내역, 자녀의 직장생활권 자료처럼 사람이 실제 산 흔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약 신청의 주체 문제입니다. 청약 신청은 누가 직접 입력 제출했습니까? 청약자인 배우자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대리 입력이 있었습니까? 가점제는 본인이 직접 산정한다는 점을 공식 안내에서도 강조합니다. 대리 입력이 있었다면 잘못 기재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청문회 쟁점이 될 것입니다. 확인 자료는 청약 접수 화면 출력본, 로그인 접속 기록, 제출 서류 접수 내역입니다. 여섯째, 점수 1점이 당락을 가르는 현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약 당시 총점은 몇 점이었고 그 점수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장남이 제외되면 점수는 몇 점으로 떨어집니까? 이 질문은 단순합니다. 장남이 들어가야 당첨이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는 가점 항목별 산정표입니다. 일곱째, 무주택 판단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시 배우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의 주택 소유 이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판단에 다툼이 될 요소는 없습니까?
가점제는 세대 기준의 주택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착오가 있으면 당첨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이력, 무주택 기간 산정 근거입니다. 여덟째, 알았냐 몰랐냐 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청약 과정에서 장남의 혼인 세대 상태가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변명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윤리 기준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큰 이익이 걸린 절차에서 확인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공직자로서의 크나큰 윤리적 결점입니다.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된다면 향후 주거 예산 정책에서 국민이 공정을 믿을 수 없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공직자는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은 결국 투명한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회복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점은 청약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제도이고 그 질서를 흔드는 의혹은 해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증빙으로 정리할 일입니다. 한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